예,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켜켜이 쌓여온 경력을 가지고 또 좋은 종목을 레이더를 가동해서 알려주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 레이저 셀이 뭐 급등하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그래갖고 뵙고 싶었는데 그 한글날이갖고 우리가 못 뵙고요. 예. 반도체 관련주는 추후에 또 나중에 네. 볼 기회가 있겠고 오늘은 어떤 이슈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좀 올라갔다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 부족한 정보와 그다음에 그 어떻게 확대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킨텍스 로봇월드를 제가 다녀오면서 로봇에 대해서 박람회가 있었군요. 예, 아니 저희 킨텍스 쪽에 그러니까. 있었는데 예. 행사가 있었군요. 네, 행사가 있어서 로봇월드. 네, 로봇월드에 가서 제가 혹시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섹터를 어느 쪽으로 압축돼 가서 가봐야 될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로봇 전시회는 뭐 우리나라 최대의 로봇 전시회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나왔는데 저는 주로 이제 상장된 업체 쪽만 좀 봐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로봇 전시회 가셔서 보셨던 그 핵심 내용이나 기업들 흐름부터 좀 쭉 리뷰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그냥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은요. 처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 후광도 있어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계하고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물류 AMR을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전에 봤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다. 뭐 이 정도로 좀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류 로봇을 내년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류 로봇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해야 될지 잘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하는 건 이제 SPG죠. SPG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 감속기 쪽이거든요. 근데 SPG 자체에서 제가 좀 정보를 좀 확인하려고 갔더니 제대로 대꾸를 잘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대충 확인을 하고 왔는데 미스터리 쇼퍼인지 몰랐나 이분들이? 얘기했는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SPG는 그냥 그날 가서 본 거로 봐서는 SPG는 일본의 그 휴머노이드나 이렇게 소형보다는 중대형 산업용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우위 쪽에 있는 게 주로 중대형 로봇에 들어가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소형인데 소형은 그렇게 제품이 많지 않은 걸 보면은 SPG는 역시 중대형 쪽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특성상 이게 일반 소비재 뭐 로봇 청소기처럼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SPG는 특별히 들어가는 중간 부분이니까 섹터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막 아주 친절하게 막 기업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러진 않으셨군요. 아니 다른 데는 다 해주시던데 대표님들이 한 30분씩 막 설명해 주시던데 그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조금 좀 특이했었어요. 유일 로보틱스는 우리가 직교 로봇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직교 로봇에서 조금 탈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옆에 왼쪽에 보면 둥그런 거 달려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게 직교 로봇이고 그 옆에 건 협동 로봇인데 저거 덩치를 좀 키워서 좀 중형 쪽으로 가고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 조리 쪽으로 이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에 바나다라는 커피 메이킹 머신하고 그 다음에 치킨 튀기는 기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치킨 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특이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다음에 유진 로봇을 한번 봤는데 유진 로봇은 그냥 주로 이제 AMR 물류 로봇을 했는데 이 물류 로봇을 확인해 보니까는 복합 물류는 아직 국내 기술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들 중소형 물류 로봇은 유진 로봇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라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맵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중소형 복합 물류는 아마 국내에서 가성비 있는 회사는 유진 로봇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위치형 라이다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 제작을 해서 원가 경쟁력 이런 거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로봇은 조금 제가 못 봤던 부분을 제가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SBB 테크. SBB 테크도 감속기 쪽으로 뭐 예, 이게 이제 네. 그 하모닉이라고 해서 감속기 쪽인데 SBB 테크는 그 지금 군용에도 지금 하모닉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예. 군납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BB 테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작고 그다음에 가벼운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보면은 이전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2kg 정도 됐는데 같은 용도, 같은 크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1.6kg 정도로 바꿔서 한 30% 정도 하중을 감안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모닉 쪽에는 오히려 SPG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휴머노이드나 중소형 쪽에는 SBB 테크가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설명을 잘 해주셨군요, 보니까. 예, 잘해주셨습니다. 제 대표님이 한 1시간 정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인데 T-로보틱스는 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사실 이렇게 전시된 게 저거 하나하고 두세 개밖에 없어서 이런 휴머노이드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들도 이렇게 많지 않고 전시물이 많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냥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인데 에브리봇에 가서 눈에 띈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로봇 저기 삼점식 네. 그 걸레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로봇 스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눈에 띈 거는 서빙용 로봇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종류도 많았고요. 직접 저렇게 시운전, 저게 이제 운전은 제가 앞에 가서 서니까 잘 오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리봇이 지금 그 로봇 스핀에서 이쪽 산업용 그러니까 그 서빙용 로봇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 시장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뉴로메카인데 뉴로메카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달랐던 기업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고 했던 기업인데 저게 부스가 한쪽만 있는데 앞뒷면으로 해놨더라고요. 뒷면 쪽에는 그 협동 로봇하고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앞쪽인데 앞쪽에는 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뭐 자동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본 게 그 치킨 그 튀기는 기계하고 커피 머신하고 봤는데 치킨 튀기는 기계 바로 이제 조기계인데 저 기계는 여러 대를 갖다가 묶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하나하나씩만도 가능한데 저게 교촌 쪽하고 지금 그 공급 계약을 맺어서 치킨 업체에 가고 있는데 그날 나왔던 치킨은 뉴로메카하고 그다음에 그 유일로보틱스하고 두 개였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품질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로봇 박람회 장에서 치킨 냄새가 솔솔 났겠죠. 예. 많이 났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보지 못한 로봇 박람회를 박영호 대표님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실은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야 성장 산업이죠. 그러나 주가는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오히려 주가 오늘도 그렇고 많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로봇주에 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플러스 박람회 갔다 오신 이후에 관심주, 탑픽주까지 종목까지 함께 이어가시죠. 제가 이번에 박람회 가서 다른 것들 만약에 그 산업용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신규 시설 투자가 별로 없어서 조금 주춤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 조리형 로봇 시장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인원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물류 로봇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형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이 뭐 유진 로봇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건 뉴로메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리형 로봇 특히나 이쪽에 상당히 그 제품들이 제가 봐서도 기술 수준이 비교가 되는 이 정도인데 레인보 로보틱스는 이쪽에는 진출을 잘 안 한 것 같아서 저는 뉴로메카가 앞으로 시장성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뉴로메카가 가장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뉴로메카에 뭐 지금 주가는 좀 하락하고 가격 대비 실적 대비 고평가 구간이지만은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은 뉴로메카 정도 로봇에서는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원래 이제 협동 로봇 쪽입니까? 그 식품 쪽 이런 쪽은 원래 하던 쪽인지 아니면 별로 크게 부각이 못 갔는데 가서 보시니까 굉장히 원래 이걸 다 하든 원래 했었거든요. 예, 예. 했었고 이쪽에는 뭐 수술 로봇도 하고 좀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전시회 가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사정하고 시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신규 설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좀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조리용 로봇에 대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리용 로봇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본 것들과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였다. 그리고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뉴로메카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잘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서 이 회사가 앞으로 조리용 시장에는 우리나라에서 탑 티어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로봇 관련주가 이제 오늘도 낙폭이 커요.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 뭐 로봇이나 AI나 이런 쪽이 성장 산업들이 또 조정받다가 툭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 것인가를 2023 로보월드 로봇 전시회 다녀오신 박영호 대표님께 들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목할 기업은 뉴로메카였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밀렸습니다. 2430인데 시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다. 수급이 좀 또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힘든 국면이라고 했는데요. 코스닥이 2%나 밀려 나왔습니다. 투자 주체별 움직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도 외국인이야 뭐 앞서 김한진 박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지속적으로 매도인데요. 개인들 사고 기관들이 그래도 좀 매수세를 보이는 게 오늘 눈에 띄는 국면이고요. 오후가 중요하죠. 오후장에 코스닥이 조금 더 좀 패닉으로 밀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좀 꺾어서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